확실하게 처리해. 숨통이 끊어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란 말이야. 실패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아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성희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귀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쥔 고성희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터질 듯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가 서 있는 드레스룸의 거울 속에는 화려한 사모님이 아닌 욕망과 공포의 잠식당에 일그러진 괴물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이 살인 교사가 자신의 파멸을 막을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성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에 휩쓸리듯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모든 비극의 서막이 올랐던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식당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 박성재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고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박진석 회장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친구, 누구랑 정말 많이 닮지 않았나요? 박성재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고성희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러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달그락거리던 은식기 소리가 일순간 멈췄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안경 너머로 맞은편에 앉은 지은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침묵 박진석 회장의 시선이 지은호의 얼굴을 훑어 내려가는 그 몇 초의 시간이 고성희에게는 마치 목이 졸린 채 영겁의 시간을 견디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식탁보 아래로 감춰진 고성희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키기 위해 아래 집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치부이자 성공을 위해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친딸 지은호가 바로 눈앞에 앉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상황에 고성희는 당장이라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여보, 당신이 보기엔 어때? 박진석 회장의 무심한 질문이 화살촉이 되어 고성희에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며 하얀 테이블보 위에 흉측한 얼룩을 남겼지만 지금 고성희의 눈에는 그따위 얼룩이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옥죄어오는 박성재의 시선만이 거대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고성희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는 사냥감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끼는 잔혹한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세상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니면 끔찍하게 잊고 싶었던 누군가와 닮지 않았나요? 박성재의 도발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고성희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고성희는 창백해진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입꼬리를 올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쥐어짜냈습니다. 성재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잖니. 우연히, 아주 우연히 닮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고성희의 웃음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건조했고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은 불안하게 갈라졌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조명을 받아 마치 갓 흘러나온 핏빛처럼 섬뜩하게 번득였습니다. 그렇죠. 우연이겠죠. 하지만 어머니, 어떤 우연은 소름 끼치는 필연처럼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비정한 어미에게 버려진 딸이 제 발로 아버지를 찾아온다거나 혹은 그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다가 자신의 아들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쓰려고 했던 비정한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다 못해 깨져버릴 듯 팽팽해졌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의 알 수 없는 그러나 뼈가 있는 말에 미간을 깊게 찌푸렸고 지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었지만 박성재를 믿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짐작했지만 설마 하늘 같은 박진석 회장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성재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버려진 딸, 아들의 목숨? 도대체 식사 자리에서 무슨 삼류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는 게냐? 박성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러나 눈만은 절대 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내용이에요, 아버지.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제가 너무 몰입했나 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나요? 그 드라마 속 어머니는 자신의 성공과 재혼을 위해 친딸을 고아원에 내다버리고 나중에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프니까 그 버렸던 딸을 몰래 찾아서 간 유식을 시키더라고요. 자식도 도구로 쓰는 그런 끔찍한 여자가 세상에 있다는 게 참 소름 끼치죠. 박진석 회장은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잉,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 법인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런 여자는 천벌을 받아야지. 그렇고 말고. 박진석 회장의 호통에 고성희는 마치 자신이 직접 뺨을 맞은 듯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고성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천벌을 받아야죠. 반드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성희에게는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와인은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를 배웅하겠다며 먼저 일어선 박성재는 현관을 나서기 전 뒤따라 나온 고성희를 막아서며 나지막이 그러나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어머니? 이게 예고편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진실을 알게 되는 본편이 시작되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우아하고 고상한 가면이 어떻게 처참하게 박살날지 벌써 기대되네요. 고성희는 박성재의 옷깃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과 공포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성재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회장님 귀에만 안 들어가게 해다오. 내 동생 우진이 봐서라도. 우진이요? 박성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손을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감히 우진이 이름 나오면 안 되죠. 우진이를 아들이 아니라 회장님 핏줄을 잇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셨잖아요. 깐이식? 은호 후배를 속여서 우진이 살린 거, 그게 정말 우진이를 위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우진이가 죽으면 어머니 입지가 흔들릴까봐,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그러신 겁니까?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자의 비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데리고 차에 올랐고 멀어지는 차의 미등을 보며 고성이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던 공포는 곧 시커먼 분노로, 분노는 다시 사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사라지고 악마가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재,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난 절대 내 자리를 뺏기지 않아. 누구도 내 것을 건드릴 수 없어. 절대로. 다음 날 새벽 박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던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지은호와 우진이를 이 지옥 같은 진실 속에서 상처 없이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고 우진이 요양하고 있는 부산으로 향할 생각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형으로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기 전 박성재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길 듯한 순간 우진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성재 형이야. 몸은 좀 어때?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우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숨소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다 알고 전화하신 거죠?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박성재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동생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게 됐다. 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게 알았어.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형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형, 나는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후계자 자격이 없어질까봐 그걸 더 걱정했어요. 내 간 수치가 오를 때마다 엄마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나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회장님 아들인 우진이라는 타이틀일 뿐이었어요. 우진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박성재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올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호 누나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엄마가 누나를 찾았을 때 처음엔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은 줄 알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간 이식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싱싱한 장기가 필요해서 찾은 거였어요. 형, 나 진짜 괴물 같아요. 누나 살 좀 떼어내서 내가 살았다는 게 내가 누나를 잡아먹고 사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요. 우진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넌 피해자야. 나쁜 건 어머니지. 너가 아니야. 내가 다 바로잡을 거야. 은호 후배도 너도 내가 반드시 지킬게. 형만 믿어. 전화를 끄는 박성재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고성이를 이 집안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차를 몰고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 뉴스 소리가 차 안을 채웠지만 박성재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 박성재는 룸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낡은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을 하고 골목을 지나 다시 큰 길로 나올 때까지 그 차는 마치 그림자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박성재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박성재의 뇌리에
어젯밤 현관 앞에서 보았던 고성희의 도끼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일이라며 중얼거렸을 그녀의 광기.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검은 세단 역시 기다렸다는 듯 굉음을 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 아니 살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길로 진입했습니다. 큰 길보다는 복잡한 좁은 길이 따돌리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성재의 오산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뒷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박성재의 차 뒷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핸들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몸이 앞으로 쏠리며 안전벨트가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친! 박성재가 욕설을 내뱉는 사이 뒷차는 다시 한번 가속하며 박성재의 차를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의 벽과 박성재의 차 사이가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사이드미러가 벽에 긁혀 박살이 났고 차체 옆면이 긁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앞에 막다른 골목이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차가 멈춰 서자마자 뒤따르던 검은 세단도 멈춰 섰습니다. 박성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짙게 썬팅된 검은 세단의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노려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살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의 엔진이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엑셀을 끝까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있는 박성재의 차, 정확히는 운전석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성재는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머니, 당신은 정말 당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까지 죽일 셈인가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요? 그 찰나의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으려던 그때 골목 옆 샛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벼락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헬멧을 쓴 남자는 망설임 없이 검은 세단의 앞유리를 향해 무언가를 힘껏 던졌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의 앞유리에 붉은 페인트통이 터지며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킬러는 당황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차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굉음과 함께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경적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 세단을 뒤로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박성재의 차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문 열어요. 빨리. 저놈 나오기 전에 빨리요. 헬멧을 벗은 남자는 바로 지은호를 몰래 돕고 있던 이지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환은 박성재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형, 일단 여기서 피해야 해요. 저놈들 전문 킬러예요. 정신 차리면 또 덤빌지도 몰라요. 지환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타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박성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찌그러진 검은 세단에서 누군가 비틀거려 나오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은 흡사 악마의 하수인 같았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박성재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심장은 이제 공포가 아닌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 지환이 건네준 물을 마시며 박성재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박성재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버지의 안정을 위해 참는 착한 아들이었다면 지금의 박성재는 지옥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복수자였습니다. 지환아,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어. 너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시체 안치소에 있었겠지. 박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환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 이거 그냥 사고 아니죠? 아까 그 차 형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어요.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고요. 혹시 고성의 그 여자 짓입니까? 박성재는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아니 고성애 씨가 보낸 사람일 거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입을 막으려고 한 거지. 자기 친딸은 장기 이식 도구로 쓰고 의부사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하다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야.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전원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담긴 우진이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고성희의 악행을 증명할 녹음 파일들은 기적처럼 무사했습니다. 이것은 신이 준 기회였습니다. 지환아,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아. 내가 너무 안일했어. 괴물을 상대하려면 나도 괴물이 되어야 했는데 사람 대접을 해주려고 했던 게 내 가장 큰 실수야. 이제부터는 방법이 달라질 거야. 박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의 동작은 단호했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은호 후배랑 우진이 더 이상 그 여자 손에 노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끝낼 거야. 고성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돈,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신뢰, 마지막으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리까지 전부 다 빼앗아 버릴 거야. 처절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야. 박성재는 저 멀리 동이 트는 하늘 아래 박진석 회장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박성재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기다려요, 어머니. 당신이 보낸 그 킬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당신의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사냥꾼입니다. 도망쳐보세요, 어디 한번. 박성재의 선전포고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무게감은 세상을 짓누를 듯 무거웠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식마저 제물로 삼으려 했던 비정한 모성, 그리고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아들. 과연 박성재는 고성희의 마수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고 상처받은 은호와 우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성희의 더 큰 악행에 휘말리게 될까요? 피 튀기는 복수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그들의 치열한 싸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